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1월 5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3일 연속이네요. 너무 좋은 아침입니다. 얼마만인가요? 이렇게 전 세계가 빨간 장을 이렇게 연달아 며칠을 본다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자, 이런 멋진 상승장이 미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올 줄은 참 예상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었는데, 참 요즘 시장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시장이 보여주는 흐름이 나오면 거기에 순응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시장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재밌게 나왔습니다. 어제 미 대선 아주 변수에 엎치락 뒤치락 해서 현 시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뒤집혔습니다. 어제 오전장 미리 보기에서는 시장이 보고 있는 방향은 바이든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우세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제 한국 시간으로 오전장을 시작했을 때 시점에서는 이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개표 결과가 초반에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뭐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바이든 쪽으로 가는구나 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야, 이거를 트럼프 쪽이 완전 뒤집어 엎으면서 거의 이제 그 현장 투표에 대한 개표 기준으로 해서는 어제 한 오전 11시 반 정도로 해서는 윤곽이 나왔었어요. 사실 그게 어느 방향이었냐면 트럼프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변동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경계감을 높게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시장이 원래 보고 있는 방향은 바이든이라는 게 명확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뒤집히게 됐을 땐 시장 충격이 있지 않을까였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장은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증세 부분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살펴보게 되면, 자, 미국은 대선이 진행될 때 이번에 이제 상원과 하원 의원도 투표가 같이 진행이 됐죠.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상원 같은 경우에는 각 주당 2명씩 배정되는 걸로 동일하게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미국의 선거제도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무튼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상원 같은 경우에는 다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많은 지역에서 표를 골고루 받을수록 결국은 가장 이제 중요한 상원의 이제 과반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뭐 상원과 하원의 개념에서 뭐 상원이 더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상원이라도 이번에 민주당이 독점을 하는 부분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하원 부분은 민주당 부분이 우세할 거라고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어서 상원 부분까지 민주당으로 가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완전 민주당 독주 체제 때문에 이제 증세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재와 관련된 법안이 도입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컸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해소가 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상원이 이렇게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증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법안들은 다 막아줄 그런 여건은 됐다라는 게 시장에 이런 안도랠리를 만들어주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보고 있었던 건 사실 세금이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의외였어요. 왜냐면 올라가는 수치가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되면 우편 투표에서 뒤집히지만 않으면 이거는 트럼프가 거의 확실시 되는데라는 분위기가 됐을 때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우리 수달 패밀리 분들과는 이제 실시간으로 공유를 했었는데, 와, 정말 수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나스닥 100 선물 12월물 같은 경우에는 최대 5% 이상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종가도 이렇게 뭐 현물 시세도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고, 아무튼 굉장한 강세장이 나왔어요. 자, 근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자, 일단 현 시점까지 해서 이제 미국의 투표가 이제 개표가 완료된 지역과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일단 빨간색이 많이 보이시죠? 이렇기 때문에 상원이 다수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공화당이. 네. 아무튼 이런 부분인데, 이제 개표를 남기고 있는 곳 네바다주와 아리조나주, 그리고 알래스카주, 이제 펜실베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이렇게 남았는데, 자, 이제 웬만한 거는 다 결정이 난 것 같고요. 이제 변수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위스콘신주와 미시건주였어요. 자, 아이오와주와
아이오와주와 오하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잘 뒤집고 그대로 잘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위스콘신과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장이 끝나는 시점까지도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었어요.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을 때는 10%대 지지율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 늦은 시간부터 한국의 저녁 늦은 시간부터 해서 이제 미국은 계속 사전 투표가 그 우편 투표에 대한 개표가 진행이 됐는데 개표 내용이 우편 투표는 완전 바이든 쪽으로 기울어 버렸나 봅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었어요. 그 큰 표차를 다 뒤집었고 이제는 뭐 98% 개표율, 97% 개표율까지 와버린 상황이라 이제 아무래도 더 이상 다시 트럼프가 뒤집기는 좀 힘들다라는 이제 분위기로 되어가고 있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죠.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정말 근소한 차이예요. 한 주의 이런 이제 경합주 중에 한 주의 선택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지금 대통령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트럼프가 공언했던 부분이 결국은 현실이 되었다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일단 뭐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것까지는 그래도 뭐 견제를 할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12월까지 안 정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미 소송전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우편 투표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개표 중지를 요구를 했고 재검표를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대선은 지금 이제 표가 어떻게 개표가 되든 간에 혼돈의 쓰나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네요. 그래서 원래 어제 증시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냥 지수가 올라가서 좋은 게 아니고 자금 들어오는 흐름이 굉장히 이제 우량주들 위주로 집중이 되면서 테마주들의 자금이 빠지면서 우량주가 오른 이런 건 굉장히 증시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때 나오는 전조 증상이에요. 그래서 살짝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일단 여러 가지 변수들 겹쳐서 일단 지수 흐름상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맞으나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될 뉴스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좀 피할 수가 없겠구나 정도는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들어온 자금이 그냥 뭐 지수를 흔들기 위한 뭐 그런 세력 자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자금들이 전 세계에서 상방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계감은 가지고 있대 너무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포지션을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완벽하게 포지션을 정하기보다는 일단 우량주 위주의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장세가 준비 단계에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외에 재밌는 뉴스는 요 녀석. 자, 미국과 맨날 쌈박질하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 중 하나 중국이죠. 중국은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원래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브리핑을 하기로 했던 시간이 되게 의미심장했어요. 미 대선의 결과가 웬만큼 나오는 시점에 이제 이렇게 인터뷰와 브리핑을 시작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인터뷰를 이제 하겠다 어느 정도 이런 이제 일정에 대한 공시가 나왔을 때는 바이든이 앞서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자리에 앉을 때쯤에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했어요. 이 양반 오늘 이거 뭐 발표 끝나면 술 한잔 하겠는데 이런 얘기를. 왜냐면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중국을 때려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제 트럼프 쪽보다는 아무래도 바이든 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우스갯소리고요. 아무튼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여러 이제 뭐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시진핑이 수입 박람회에서 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화상 연설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 중에서 중국의 GDP를 앞으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2배 이상 다시 더 키우겠다,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으로 키우겠다, 뭐 이런 내용은 당연히 들어갔고요. 항상 하는 얘기죠. 네,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대외 개방을 좀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 이런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반길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좀 시장의 재밌는 파동으로 화답이 돌아올지 한번 지켜볼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이제 정세들 뉴스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 주요하게 볼 종목들 정리를 딱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요하게 봐야 될 종목들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코리아나부터 YG 플러스까지는 오늘 주요하게 볼 종목이고요. DB 하이텍부터 최하단 한미사이언스까지는 우리가 매일 보는 패시브 종목입니다. 패시브 종목 중에서 우리가 좀 유효하게, 좀 중심으로 좀 주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요즘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제약 바이오 쪽, SK케미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해서 뭐 녹십자는 너무 많이 슈팅이 나왔으니까 일단 제외를 할게요. 아무튼 바이오 쪽 종목들, 알테오젠도 지금 슈팅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 종목들 전부 다 좀 매력적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확대를 해서 오늘 주요하게 봐야 될 종목들 딱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리아나부터입니다. 자, 마지막에 보셨던 중국 뉴스와 관련돼 있는데요. 중국이 대외 개방을 다시 진행한다 이런 언급 하나하나가 사실 한국의 소비주를 굉장히 크게 흔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중국의 경제 제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국에 집중되어 있던 게 해소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경제 효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까지는 모르겠지만 거래량과 추세로 봤을 때는 제가 어제 수달 패밀리들 계신 이제 소통방통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화장품주들과 엔터주들 움직임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런 뉴스가 재료가 되어준다라고 한다면 정말 좀 시원한 파동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시기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굉장히 좋은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대장주로 할 수 있는 대형주 아모레퍼시픽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화장품주가 크게 뻗으려면 반드시 아모레퍼시픽도 뛰어야 돼요. 네, 이제까지 굉장히 전통적으로 화장품 섹터는 그런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안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국콜마 정도는 강하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 정도 두 종목의 이 주요 두 종목은 화장품 섹터의 수급을 판단하는 잣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녀석을 보시면서 나는 화끈한 거 좋아라고 하면 코리아나와 이츠한부를 매매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대형주 매매를 좋아하시면 그냥 이쪽으로 선택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도 중요하죠. JYP 어제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는데요. 자금 흐름도 매력이 있었고 그 엔터주들 같이 엮여 있는 이제 뭐 타사지만 결국 같은 엔터주 섹터로 엮이는 SM, YG 플러스 마찬가지로 좀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YP가 가장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패시브 종목들은 좀 건너뛰고요.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SK케미칼. 자, 리뷰 드리고 나서 첫날 만에 멋진 파동 나왔습니다. 고가는 9%까지 찔렀죠.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저희 수달 소통방뿐만 아니고 트레이딩룸에서는 일부 익절만 하고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시원하게 뻗어준다면 정말 대시세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매물대가 두꺼운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익절을 하면서 지금 보유품은 남겨두고 적절히 익절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에 CMO 강세 그리고 제약주들 강세 부분은 SK케미칼과 녹십자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섹터로도 충분히 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지수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셀트리온이 가장 많이 오르고 그 다음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덜 오르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셀트리온 삼형제가 보통 가벼운 순으로 더 많이 오른다는 거에서 완전 반대로 나왔죠. 어제 그만큼 이제 대형주일수록 더 강한 수급이 쏠린 게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아무튼 추세상으로 셀트리온 형제들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어제 멋지게 뻗었습니다. 네, 8%까지 밀어 올리고 마감까지 8%에서 했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추세들 이렇게 바이오 주요 종목들에서 쭉 나오고 있다는 거 아무래도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계 정세 증시 방향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오늘의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감사합니다. 댓글까지 오늘은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